평균 수명을 고르다. 평균 수명 제5장에서 챕터 휴먼, 모던 휴먼. 유전자 조작으로 불로장생을 실현하는 연구와는 별도로 간단하고 확실하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다. 즉 비타민과 필수 영양성들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음식을 덜 먹는 소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칼로리 제한, 즉 CR이라고 부른다. CR을 통해서 선충력, 과일파리, 거미, 송사리, 개, 병아리 등 많은 종의 수명이 실제로 늘어났다. 이것이 인간에게도 통한다는 예비적인 증거도 있다. 동물 실험에서는 어릴 때의 CR을 시작할 경우에 수명이 30에서 40%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미국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명이 30년이나 버텨지는 셈이다. 평균 수명이 77세에서 107세로 길어지고 최장 수명이 120세 대신에 170세가 된다는 뜻이다. 칼로리를 적절히 섭취하는 게 몸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비만은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칼로리 제한은 적절한 다이어트보다도 훨씬 효과가 크다. 어떤 다이어트도 인간의 수명을 표준치를 넘어서 40% 정도로 늘려주지 못한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양껏 먹는 사람보다도 몇십 년 동안에 더 건강하고 날씬하게 살 수는 없다. 그런데 칼로리 제한은 다이어트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다. 평생 더블 베이컨 햄버거 대신에 샐러드를 골라야 하고 일생 동안 건짐 또는 디저트를 먹지 못한다고 상상해봐라. 이런 자체의 수준을 넘어서 강력하고 가혹한 식사 계획을 요구한다. 칼로리와 영양소 섭취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칼로리 제한을 스스로 해보려는 의지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일단 없다고 봐도 된다. CR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CR을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먹는 것을 즐긴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지력에 환상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자는 다른 사실도 알고 있다. 젊게들은 날씬하게 해줄 상품이 있다면 너무나 기꺼이 돈을 쓸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끌려서 이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CR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품, 즉 평소 양껏 먹으면서 CR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약품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실험용 동물들에게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상의 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거의 1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1914년 프랜시스 루스는 설치류에게 먹이 섭취를 줄이면 종양의 발생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 뒤에 수십 년 동안의 연구자들은 여기저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확장시켰다. 1930년에 코넬 대학교의 클라이브 맥케이와 동료들은 먹이 섭취를 제한받은 쥐들이 원하는 대로 먹은 쥐들보다도 오래 산다고 발표했다. 1960년대 이르기까지 동물들에 대한 칼로리 제한 효과는 분명해졌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여러 다른 동물들에게서 CR의 생명 연장 효과를 입증했다. 과학자들은 이제 쥐, 물고기, 암소, 개들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들을 CR을 시험하고 있다. 이런 동물들 거의 모든 종에서 어릴 때에 시작한 칼로리 제한은 생명을 30-40% 늘려주는 효과를 보였다. 중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약 20%까지 수명이 길어진다. 구체적인 수명 연장률은 동물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이 범위 안에 있다. 칼로리 제한이 어떻게 이 효과가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노화를 늦추는 유전자와 마찬가지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특히 식사량이 적은 생물에서는 세포 내의 DNA 손상도가 낮은 것처럼 보인다. 이는 프리 레디칼이 적게 생산되는 것인지 모른다. 또 에너지 공급이 적으면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노폐물도 적어진다는 것이다.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칼로리 제한은 동물들을 더 오래 살게 만들며 젊음과 건강을 더 오래 유지시켜 준다. 칼로리 제한을 받은 쥐들은 양껏 먹은 쥐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더 활동적이다. 그 활동성은 나이를 먹어도 유지가 된다. 진화 생물학자 스티븐 오스틴은 이렇게 말한다. 칼로리 제한을 받은 동물들에게는 몇 가지 무척 인상적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는 자발적인 활동 수준이 놀랄 만큼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보통 젊은 쥐는 하룻밤에 1km를
달리는 반면에 칼로리 제한을 받은 지는 6에서 7km 달립니다. 또 보통 지는 8개월이면 거의 달리지 않지만은 칼로리 제한을 받은 지는 2살이 되어도 여전히 하룻밤에 수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또 칼로리 제한은 나이에 따른 갱신 기능의 쇠퇴도 막아준다. 다 성장한 실온 동물들은 기억력과 정신적 기능이 인간처럼 점점 감퇴한다. 칼로리 제한을 받는 동물도 이런 감퇴를 보이긴 하지만 그 진행 속도가 확실히 늦다. 여러 연구소에서 CR 다이어트를 시킨 늙은 쥐들이 양껏 먹인 같은 연령의 쥐들보다도 기억력과 개인 정신 기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2002년 플로리다 대학교의 그리슨 류엔버그는 칼로리 제한이 뇌 속의 뉴런의 사멸 속도를 늦춘다고 발표했다. 이는 칼로리 제한을 받는 동물들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자, CR 칼로리가 제한된 동물들은 외모를 보나 내 신체 내부를 보나 더 젊고 건강해 보인다. 털도 뽀송뽀송하고 윤이 난다. 나이가 들어도 털이 잘 빠지지 않을 뿐더러 색깔도 어린 시절과 다름이 없다. 몸 안에서도 젊은 동물과 별반 다름 없이 생화학적인 기능을 유지한다. 동물들이 나이가 들면 혈액 소모의 포도당과 인슐린의 양은 늘고 DHEAS라는 호르몬을 감소한다. 칼로리가 제한된 동물의 경우 나이가 들어도 보통 동물에 비해서 혈당과 인슐린이 적은 반면에 DHEAS의 양은 적다. 칼로리 제한의 가장 흥미로운 효과는 병적 상태의 단축이다. 즉 사망하기 직전에 병든 상태로 연명하는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이다. CR 동물들은 이런 대개 큰 병에 걸리는 일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유롭게 먹이를 먹으면 자란 쥐들이 모두 명을 다해 죽은 다음에도 CR 쥐들은 상당 기간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존한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탁 죽는다. 만일 CR의 건강한 수명 연장 방법이 인간에게도 유효하다면 인간 사회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말년에 오랫동안 병성에 누워있다면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의료비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CR이 제대로 효과를 낸다면 세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자립적인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시 될 것이다. 이런 결과들은 다양한 동물에서 나타났다. 바로 최근에 과학자들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영장류에서 비슷한 효과를 찾기 시작했다. 1987년 이래 메릴랜드 베리스의 국립노화연구원 조지 소로스와 마크레인의 주도로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칼로리 제한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1989년 메디슨의 위스콘신 대학교도 비슷한 연구를 시작했다. 오늘 두 연구소는 약 300마리의 영장류를 연구하고 있다. 붉은 털 원숭이와 더불어서 국립노화연구원은 수명이 짧은 다람쥐 원숭이도 칼로리 제한을 실현 중이다. 붉은 털 원숭이들은 시험실에서 평균 24년, 최장 44년을 산다. 인간보다 훨씬 짧지만 쥐들에게 주어진 3년보다도 엄청나게 길다. 붉은 털 원숭이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칼로리 제한이 동물에게 일으키는 효과를 샅샅이 살피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만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과학자들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실험 사례 모두에서 CR 원숭이들이 무엇이든 마음대로 먹는 원숭이 집단과 비교 관찰했다. 로스와 레이는 CR 원숭이들의 인슐린과 혈당 수치가 예상대로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CR 원숭이들의 경우에 보통 나이가 들면서 낮아지는 DHEAS 호르몬 수치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렇게 노화에 대한 이런 원숭이를 다양하게 연구를 했다는 거죠. 연구가 길었다. 연구가 시작된 이래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과학자들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이 원숭이들에서 당장의 수명을 단축해 주는 것을 물론 CR에도 결점이 있다. 칼로리가 제한된 동물들은 체온을 유지해 줄 체지방이 적고 체온이 낮아서 추위에 약하다. CR 동물들은 회임률도 낮고
시야를 받지 않은 동물에 비해서 교미에도 관심이 적다. 양껏 먹은 동물들에 비해서 체구가 작은 근육량도 적다. 그리고 시야로 동물의 경우에 면역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는 기간이 전체적으로 보통 동물에 비해서 더 길지만 젊을 적에는 면역 체계의 기능이 약하다. 자발적으로 칼로리 제한을 시도해 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준다. 거의 모든 성욕 감퇴를 호소한다. 다른 사람들은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에서도 추위를 탄다. 가끔씩 갑자기 오한을 일으킨다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생각만 자꾸 한다는 사람이 많다. 만일 이 같은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면 도대체 장수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렇다면 무슨 장수가 의미가 있나? 이런 의미인데요.